폭탄은 늘 새벽에 떨어집니다. 주식 FC 알림이 울리는 순간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칼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10%포인트, 숨 쉴 틈 없이 올려버린 겁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하루 만에 4.9% 빠졌고 삼성전자도 3% 넘게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찍고 겨우 며칠, 축포가 채 꺼지기도 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약속은 2025년 7월 30일과 2025년 10월 29일 사이에 굳어진 한미 무역 합의에 걸려 있습니다.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25%가 아니라 15%로 묶어두겠다. 한국은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정부 돈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 판단을 한다는 구조입니다. 500조 원은 숫자만으로도 무게가 있습니다. 한국의 1년 예산과 비교하면 거의 80%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자리와 제조업을 한 번에 건지는 거래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업의 언어로 보면 너무 깔끔한 계약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이런 합의가 실제로 굴러가려면 한국 국회가 법으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른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500조 원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할지 틀을 만드는 법입니다. 작년 11월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립과 주도권, 싸움이 길을 막았고 시간은 그대로 흘렀습니다. 그 틈이 상대에게는 명분이 됩니다. 계약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승인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상 아직 지키지 않았다로 들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대통령과 좋은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방문 때도 재확인했는데 왜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무역 전쟁의 포문이라기보다 한국 국회를 향한 압박에 가깝습니다. 외교 문장이라기보다 사업 계약서에 가까운 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선이 자동차에만 머물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1월 14일 미국 대통령은 또 다른 조치를 이미 꺼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용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이 돌아갈 때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이고 엔비디아나 AMD가 칩을 만들 때 빠지기 어려운 부품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식의 문장입니다. 해석은 명확합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 안에서 팔리도록 구조를 만들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자국 제조업을 살리려는 전형적인 투자 유치 전략입니다. 그럼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답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손익을 계산해 움직일 수 있게 두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면 그 선택이 기업 이익에 부합하는지 보고 가게 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확장하겠다면 그 역시 숫자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한 해 30조 원어치를 판다고 놓고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3조 원 규모의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다릅니다. 작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40조 원을 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눈에 보이는 칼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목에 겨눠진 총처럼 한번 방향이 잡히면 훨씬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환율이 1,442원까지 내려온 장면도 있었습니다. 좋아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쉬운 구간입니다. 다만 이 하락이 곧바로 근본 해결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흐름을 만든 요인은 크게 두 갈래로 읽힙니다. 첫째는 원화와 엔화의 디커플링 가능성입니다. 전통적으로 엔화가 약세면 원화도 약세로 함께 움직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 동조화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동안 원화가 반등하는 그림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여기에 붙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방향이라기보다 기업 경쟁력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마러라고 합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마러라고는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난 7월과 10월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한미 무역 합의가 굳어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타이밍도 촘촘합니다. 1월 20일 환율 1,480원 고점, 1월 20일 코스피 5천 돌파, 1월 23일 이후 국회 비준을 서두르겠다는 신호, 그리고 1월 26일 환율이 1,442원으로 내려오는 흐름. 시장은 이번엔 합의가 이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값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입니다. 국회는 아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압력도 남아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 흐름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디커플링 역시 확정이 아닙니다. 반도체 경기가 흔들리면 원화는 다시 엔화와 함께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발언은 환율을 어디로 밀어붙일까요? 방향은 대체로 추가 상승 압력 쪽으로 기웁니다. 관세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훼손되면 외국인 자금이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이 줄면 달러 유입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떠돕니다. 불씨가 이미 있었고 관세는 그 위에 기름을 얹은 셈입니다. 이쯤에서 선택지는 둘이 아닙니다. 전부 팔거나 무조건 버티거나 지금 필요한 건 확인입니다. 딱 세 가지를 시간표처럼 점검하면 됩니다. 첫째, 국회 비준 여부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15%로 되돌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면 나도 지킨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점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2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과 지역 일자리의 압박은 결국 정치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대응은 단호하게, 그러나 과격하지 않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2월 말까지는 비준의 방향을 보면서 포지션을 조절하는 구간입니다. 비준 소식이 나오면 수출주, 예를 들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소식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내수주나 배당주 중심으로 방어적인 재편이 더 안전하게 읽힙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 1,500원 선입니다. 지금이 1,442원이라면 1,500원 돌파는 심리적 문턱을 넘어서는 장면이 됩니다. 이 구간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레드라인으로 보는 지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는 치료가 아니라 진통제에 가깝고 보유액이 무한정인 것도 아닙니다. 작년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약 4,140억 달러 수준이라는 수치가 거론됩니다. 방어에 계속 쓰면 줄어듭니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숫자 자체보다 감소 속도와 심리의 전염입니다. 그래도 환율 상승이 전부 악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를 때 원화 기준 매출이 커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대응은 분산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면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는 수출 기업을 선별해보고 달러 자산도 일정 부분 나눠 들고 가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일본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몇 번 더 올릴지 시장은 4월에서 6월 사이 추가 인상을 상상합니다. 그 흐름이 현실이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금리를 0.25%로 올렸을 때를 떠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월 5일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12.4% 급락했고 코스피도 8.7%와 7%대 하락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건 정상화 과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 시장이 충격을 덜 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일본 금리가 1.0%를 넘기면 금융주 가운데 금리 인상 수혜가 거론되는 은행주나 보험주 비중을 늘리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동시에 주식 전체 비중은 조금 낮춰 변동성에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스피 5천이 곧 코스피 6천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애국이나 비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도덕을 보지 않고 이행을 봅니다. 정부의 말보다 국회의 표결보다 기업의 실제 투자 결정이 먼저 가격에 들어갑니다. 코스피 5천은 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숫자들이 내일은 어떤 문장으로 읽힐지 그 문장을 먼저 읽는 사람이 손실을 줄입니다.